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PU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방법, 멀티 G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요즘 PC 보시면은 뭐 보통 하나의 GPU를 사용하게 되는데 조금 고사양의 PC 또는 저희가 연산을 위해서 어떤 PC를 마련하게 되면 GPU가 하나뿐 아닌 뭐 두 개, 네 개, 여덟 개, 뭐 심지어는 뭐 GPU 서버를 보면은 8개, 16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쿠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자, 호스트가 커널 또는 뭐 어떤 연산들을 GPU한테 부탁을 하는데 자, 이 녀석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게 되죠? 이 중에 한 명한테 연산을 부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세 개는 안 쓰니까 좀 아쉽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GPU를 과연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대답은 GPU를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다 사용할 수 있다가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GPU를 여러 개 사용하는 방법, 쿠다에서 내 연산 장치, 컴퓨터에 있는 GPU를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려면은 멀티 GPU 시스템이 있어야 돼서 그게 없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실제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법은 간단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GPU를 여러 개 사용하려고 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쿠다를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가 몇 개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자, 그 디바이스의 개수를 받아오는 함수가 CUDA-get device count입니다. 여기 인티저 포인트를 넘겨주시면은 이 개수가 반환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GPU가 여러 개 있는 걸 알았으면은 각 GPU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GPU가 무슨 GPU인지 알아야지 그에 적합한 어떤 변환을 줘서 커널에 뭐 스레드 레이아웃을 바꿔준다던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쓰는 함수가 CUDA-get device property입니다. 특징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CUDA device prop이라는 변수 타입이 있고 이거에 포인터를 넘겨주면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는데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를 구분할 때는 디바이스 아이디로 구분을 해요. 이거는 인티저 밸류고요. 여러분이 GPU가 하나만 있다면 0번일 거고요. 두 개가 있으면 0번과 1번 GPU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읽어와서 각각이 무슨 GPU인지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그 GPU가 가진 뭐 쿠다 코어 수라든가 뭐 SM의 수 이런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보들이 담기는 데이터 타입이 쿠다 디바이스 프롭이라는 스트럭처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GPU 이름이 있고 뭐 아이디가 있을 거고 메모리 크기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게 되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 링크 눌러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간단히 걸어놨어요. 이거 쿠다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보면 여기 다양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얻어올 수 있구나 정도 아시고 내가 필요한 건 여기서 찾아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실습 한번 해보시면 다음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실습 코드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뭐 GPU가 하나 있으신 분들은 출력되는 게 많지 않을 텐데 혹시라도 멀티 GPU 시스템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개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해보고 오셔서 보도록 하죠. 예,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PU의 개수를 받아오기 위한 인티저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CUDA-get device count를 통해서 이 개수를 얻어오고요. 그 개수를 알았으니까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정보를 얻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CUDA device prop이라는 변수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CUDA device CUDA get device property라는 함수를 통해서 각 디바이스 GPU의 정보를 device prop이라는 변수에 얻어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다양한 것 중에 여기서는 디바이스의 이름, 어떤 GPU인지 이름하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캐퍼빌리티의 버전, 메이저 버전과 마이너 버전 한번 출력해보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진 PC에서 이제 GPU가 2개 가진 PC에서 돌려본 거고요. 보면은 디바이스 0번이고 얘는 RTX 2080 Ti이면서 컴퓨터 캐패빌리티는 7.5, 1번은 GTX 1080이고 컴퓨터 캐패빌리티가 6.1이라는 정보를 얻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에 있는 디바이스 수와 각 디바이스의 특징을 얻어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GPU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예, GPU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뭐냐면은 CUDA set devic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set 설정할 건데, 디바이스를 설정할 건데, 어떤 걸 지금부터 내가 사용할 디바이스를 설정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자로 내가 사용할 디바이스의 번호를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듯이 0번이나 1번을 넣어주면은 사용할 GPU를 바꾸겠다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드에서 명령을 쭉 내리다가 여기서 CUDA set device 하고 1번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이후에 호출되는 애들은 다 1번 GPU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여기서 CUDA set device 0번을 호출하게 되면 요 이후의 녀석들은 0번 GPU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이거 바꾸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원하는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내가 몇 번째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자, 그때 이제 쿼리를 날릴 수 있는 API는 CUDA get device 하고 인자로 인티저 포인트를 넘겨주시면은 내가 현재 쓰고 있는 디바이스의 번호를 얻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디바이스를 바꾸는 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꿀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주의냐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CUDA set 디바이스 0번에서 이게 디바이스 GPU 0번이라면 그래서 CUDA mem copy해서 뭔가 데이터를 복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 0번에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다가 내가 지금부터 디바이스 1번을 쓰고 싶어요. 1번 쓴다고 여기다 써준 후에 그럼 이때부터 1번에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커널 그래서 만약 이 데이터 여기 이름이 A였다면 해서 커널 하고 여기다가 A에 있는 데이터를 다루겠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A라는 게 지금 어느 GPU에 들어가 있죠? 예, 여기 0번 GPU에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려진 커널 호출은 1번 GPU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럼 이 A는 요 안에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없는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다 보냈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GPU 0번한테 보내놓고 그 0번에 있는 데이터를 1번 GPU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GPU 2대는 서로 다른 GPU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GPU를 바꿀 때는 내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연산은 어디서 수행하려고 하는지를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멀티 GPU를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멀티 GPU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요. 아직 이제 초급자 분들께서는 2대의 GPU를 사용할 일은 잘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조금 CUDA가 익숙해진 후에 내 시스템이 GPU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이 2개 또는 뭐 여러 개를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이번이 이제 베타 같은 느낌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heterogeneous parallel computing이라는 걸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